여러분, 스트레스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고 고생스럽습니까? 오늘은 스트레스를 확실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트레스가 왜 존재하는가, 이것부터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는 인간만이 받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감정이 있는 모든 생명체가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인간은 감정이 아주 많고 생각이 많기 때문에 감정 플러스 생각이 더해져서 스트레스를 만드는 공장이다라고 정의를 내려도 누구 하나 토를 달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와 감정은 서로 상통한다라고 볼 수 있고, 심하게 말하면 정신에서 오는 질병이다라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강단에 강의를 하러 간 적이 있는데, 단상에 서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라고 하니까 아무도 손을 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인간이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본인의 육체를 괴롭히고 살고 있으니 자폭을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니까 멍하니 쳐다볼 뿐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것이 분명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알고 있으면 최소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은 해봐야 하는데,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러한 부분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것을 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스트레스를 아예 받지 않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전도라고 합니다. 실전도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책 속에서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은 지식을 버리고 내가 나의 역량에 알맞게 찾은 해답을 말합니다. 더 자세히 말을 하면 말에 대한 본질을 버리고 내가 실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찾은 해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음양 오행의 논리로 해석을 하면 뼈는 양이요 음은 살이다 했습니다. 뼈는 타고난 것이고 살은 근육을 말하는데 음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후천적으로 단련을 해서 뼈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므로 오행에 따라서 밸런스를 맞추어 본인의 능력이 120%에서 150%까지 상승할 수 있는 이력이 생깁니다. 정신세계 또한 마찬가지로 감정을 선천적인 것으로 양에 속하고 두뇌는 후천적으로서 음이다 한다. 그러므로 두뇌는 후천적으로 지식을 흡수해서 다짐으로써 감정을 설득시켜서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이 나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고 수행자라고도 말할 수 있고 나의 본능적인 행위를 자제할 수 있으므로 인격을 갖추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실전도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전도가 완성이 되면 스트레스를 잡을 수 있습니다. 나의 스트레스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왜 스트레스를 받는가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과 맞짱을 떠서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앞에서 세상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 자신이란 무엇인가 등등 설명한 것은 내가 실전에서 깨달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찾은 해답이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현을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실전도를 닦고 있는 것입니다. 실전도를 닦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인간의 몸은 대부분 자동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격 또한 자동이므로 누가 나를 나쁘게 말을 하거나 내가 믿고 있는 것이나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지식과 다르게 말을 하면 욱하는 감정이 올라오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수동으로 만들면 생각을 먼저 하고 행동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럼 스트레스가 덜 받게 됩니다. 이것이 말같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해보니까 반복하다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문제의 본질을 찾는 방법을 공유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전에 소개했듯이 현실적인 해답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나의 실험관의 쥐 또는 스승이다라고 했고, 정신적인 해답은 문제의 바탕을 거슬러서 해답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 공식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대통령이 되었는데 국회는 국회대로, 당은 당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서로 불만이 많고, 이것을 들어보니까 국가의 발전과 아무 상관없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권리 주장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 문제를 놓고 해답을 찾아보면 나는 대통령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대통령감이 된다면 대통령인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나의 국민이므로 모든 문제를 수용하고 내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침착하게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대통령을 하라고 했느냐, 누가 대통령을 하라고 했느냐 이거죠. 나 말고 대통령이 될 사람이 줄 서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천하의 어리석은 인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해답을 찾고 나면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사업을 하라고 했느냐 이것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사업을 해놓고 사업이 안 된다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이것도 어리석은 인간이 스스로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문제의 바탕을 거슬러 올라가면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의 본질을 찾아보면 실전도가 완성이 되고 진리가 무엇인가 깨닫게 되고 웃음도 나오고 아주 재미도 있고 나 자신이 위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소리를 하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나도 실전도를 알기 전에는 저랬는데 하고 나의 성장을 제대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본질을 알면 고뇌는 없다. 바로 도인 물음표 말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를 하나하나 모두 풀어보겠습니다.